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략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환경부 관계자가 MBC와의 통화에서 오는 6일에 발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찬성과 반대 단체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제주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단체들은 환경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동의하더라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주도민의 결정권, 도지사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사님 찾아뵙고 정말 제주도민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오영훈 지사는 환경부의 발표가 나오면 자신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결정권이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도정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환경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하라는 입장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환경부의 발표를 기다려보겠다면서도 이번에는 동의할 것이라며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차례 보완과 반려를 거치면서 충분히 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의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법정 시한인 오는 6일 검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동의나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리면 제2공항 건설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만 부동의나 반려 결정을 내리면 무산되거나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끝난 뒤에도 제주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제2공항 찬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최근 제주시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5천 그루 가까운 소나무의 집단고사 원인이 소울 껍질 깍지벌레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성장도 빨라져 피해 면적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서귀포시에서도 발견되고 그동안 제주에선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병해충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한 소나무 숲. 돌담 위로 갈색으로 변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져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는 까만 점처럼 보이는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알에서 나온 솔껍질 깍지벌레입니다. 지난 1월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이 솔껍질 깍지벌레로 인해 소나무 4,900여 그루가 집단 고사했는데 최근 서귀포시 곳곳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솔껍질 깍지벌레의 성장도 빨라지는 상황. 봄이 되면 성충으로 완전히 자라 날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피해 면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안덕면 쪽 위주로 해서 많이 좀 확인을 예찰하던 중에 이제 저희도 중간에 한라산 연구부에서 현장 확인하시고 나서 이 깍지벌레 그 전성충 시기로 보이는 게 보여가지고 한번 저희도 같이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에선 발견되지 않았던 소나무 해충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소나무와 잣나무의 열매 수액을 빨아먹는 소나무 허리 노린재입니다. 최근 제주시 한라수목원과 도평동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탈시도에 보면은 잣나무 열매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근데 아직 제주도에는 잣나무가 없으니까 그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소나무 열매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서 세계유산본부와 산림당국은 일단 4월 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하고 방제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 지역이 손쓸 틈 없이 확산되고 있어 제주 지역 소나무 숲이 재선충병에 이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이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찬 공기가 물러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주말에 햇살도 따스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 올라서 14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1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봄옷 꺼내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고요.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단 지대가 높은 중산간 지역은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 아침보다 4도 이상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5도, 북부 지역 7도, 서부 지역 6도겠고요. 한라산 높은 곳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13도, 북부와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다가오는 만큼 다음 주는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서 더 따뜻해질 텐데요. 단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서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도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징계심사를 진행해 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되면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달 25일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늘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국제 범죄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오영훈 도정은 외교적 해결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오는 11일 후쿠시마 핵 참사 12주기를 맞아 대규모 반대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단체들이 주장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은 세부 규정이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예치금 조달 과정도 제주도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증 채무 부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 개발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사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을 논의했지만 대내외 환경 분석과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발센터는 지난해 사업 재개를 위해 공동사업 시행자 공모에 나서고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업 재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이장단 협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간 지역의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농어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등재 대상은 수용인 명부와 재판 기록, 미군정 보고문서,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4.3 피해 신고서와 화해 상생 기록 등 3303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